치유 세미나 제18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암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이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암은 정상세포 유전자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암은 균이나 바이러스형이 아니라 인체 내 환경이 오염되고 탁해서 정상세포 유전자가 변형되고 굳고 염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상세포 유전자의 변형의 원인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는 인체 조직 내 환경의 문제를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강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썩게 되는 경우와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 버섯이 자라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 병자, 병든 음식을 입으로 많이 먹었다는 뜻을 합쳐놓은 글자로 풀이가 됩니다. 셋째, 암은 정신적인 면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 환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중요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신병을 앓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정신병 환자라면 반대로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타입의 사람일까요?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은 인색하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은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암은 결국 입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쁜 음식을 입으로 많이 먹은 사람과 입으로 불평불만을 많이 내놓는 사람이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흡연이 8배, 음주는 9배, 붉은 고기는 10배,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합하게 되면 50배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이 암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정신적인 면이 암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T임파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때 암세포는 역으로 더욱더 생성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달리는 말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쳐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암은 나쁜 환경에서 자라는 비정상적인 세포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뭉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암은 몸이 굳고 막혀서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부위가 부패되어 가는 현상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암의 공식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결합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몸이 굳고 막히는 상태이고 충분 조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암은 버섯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정상세포가 아니듯이 버섯도 정상적인 식물이 아닙니다. 홀씨로서 조건만 맞으면 아무 데서나 자라나는 비정상적인 식물이 바로 버섯입니다. 즉 버섯은 습하고 그늘진 곳이면 자랍니다. 버섯을 우리가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마르게 하고 그늘을 없애고 양지가 되게 되면 버섯은 자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몸이 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굳고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못하며 변비나 비만 같은 상태이며 그늘은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인체 내적, 외적 환경에 의해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인체 내적 환경은 피가 나쁠 때 가장 나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은 음식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암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9년에서 15년 이상이 지나야만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암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일기가 됩니다. 모시다 게이지 박사는 음식과 피 그리고 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기원과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음식, 정신 및 육체의 컨디션에 깊은 관련을 가진 혈액 그리고 바야흐로 큰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명병인 암, 이들 세 가지는 뗄래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음식물과 혈액 및 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예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데서 현대인들의 비극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혈액, 특히 적혈구가 되고 이 적혈구가 체세포로 변화 발전된다고 하는 개념은 소위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힌과 동시에 거기에 합당한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기묘한 기초지식을 빠뜨리고 있는 것에 현대의학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문명병과 함께 암도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현대의학은 이 병에 대해서는 만큼 결과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암 앞에서 거의 현재까지는 무력하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암이란 도대체 어떤 병인가? 암은 어떻게 되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암은 어떻게 크게 자라는 것일까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리시타 게이지 박사는 암 치료법의 3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학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과적인 수술요법과 화학적인 요법 및 방사선 요법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더라도 암을 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조기 발견에 위한 외과적인 요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메스를 써서 칼을 써서 암을 절제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도 몹시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란 어느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병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쪽 유방에 생긴 암을 절제하여도 그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대쪽 유방에 또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견되지만 안 했지 전신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유명한 외과에서는 나의 수술로 조기에 발견된 몇천 명의 암 환자가 나았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조기 발견은 위의 점막에 국한된 암이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암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만약 암 조직이 유벽의 점막화 조직과 근층에 침식되었다면 실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암인 것이다. 이미 늦었다라고 하여 진짜 암은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위의 점막에서 일어나는 병변에는 염증이라든가 미란은 뭡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미란이라고 합니다. 미란 또는 선종 등이 있어서 어느 것이나 양성의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점막에 극화된 종양은 반드시 암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례가 조기에 발견된 암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막만에 한정된 병적 변화가 정말 암인지 아닌지를 조직학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곤란합니다. 점막만의 암이라는 표현은 되어도 그와 같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라고 불러드리는 소리도 지극히 애매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학적인 요법인데 암의 약재는 어느 것이든 다 동물입니다. 대표적인 항암제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한 이페리트란 독가스를 액제하여 주사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들 항암제는 암세포와 함께 간장, 비장, 뇌세포 등의 중요한 세포에 대해서도 함께 공격을 가하여 그것들의 체세포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암 정복, 암 박멸의 발상에서 생겨난 모든 화학물질은 암세포에 대하는 것과 같이 온몸의 세포에 대해서도 적의를 가지게 되죠. 이와 같은 정도의 화학물질로서는 암의 근치를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방산요법의 독을 가지고 독을 제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사선은 바로 바람의 인자인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발생한 스스로의 조직이므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으로 암 조직만을 박멸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신 기능을 파괴한다든지 주위의 조직에 바람을 초래한다든지 하므로 신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는 암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살고 있는 증례를 모은 중에서 특히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암 환자가 10년이나 20년까지 오래 살았던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정규 치료를 받게 되면 대개 2년 반 안에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사망한 저명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체력도 다르고 암의 성질도 다른 것인데 한결같이 2년 전후에서 타계한 점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로 삼을 맹점입니다. 음식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모리시다 게이지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말하자면 항요법과 방선요법 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암세포를 파괴시킨과 동시에 다른 정상세포도 상하게 하는 굿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둬도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이것들의 치료법에 의해서 수명을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오늘날의 암 치료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하는 게 가치가 없습니다. 또 암은 암세포 분열 증식에 의해서 자라기보다는 적혈구가 암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적혈구의 암세포와는 혈액중에 있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 등의 생적 기능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암 연구에서는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물의 문제입니다. 수년 전 모리시다 게이지는 요미우리 신문과 그 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암에 대처한 조만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바른 영양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암 대책의 근본부터 현대의학 그 자체를 혼란시킨 하나의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관의 내면에는 육모 조직이라는 잔털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육모 조직에 의해서 소화된 음식물의 미생물이 분리됩니다. 소화의 생리학에서는 음식물은 아미노산 단백질의 경우는 탄수화물의 물로 흡수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더 본격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베베가 자기 세포 체내에 물질을 감싸들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부터 섭취한 음식물을 장의 점막 조직은 다시 자기 조직에 흡수하게 됩니다. 거기서 적혈구가 만들어지죠. 생리적으로 적혈구는 장의 점막에서 만들어지므로 그 적혈구의 소재가 되는 음식물을 질적으로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혈구는 체내의 모든 장기나 조직의 세포로 변화되어 갑니다. 지방, 근육, 그리고 뇌 조직과 같은 모든 체세포는 각기 적혈구와 변화, 발전된 것이므로 적혈구의 질을 좋게 한다면 체세포의 질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혈구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과 관련되므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질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 점막 조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즉 먹은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옛부터 동양에서는 음식이고 수명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음식물의 기관차를 움직이는 석탄 혹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가솔린 같은 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라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싫고 좋을 것 없이 아무거나 먹자라고 하는 현대 영양학의 가르침은 무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음식물의 질의 음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에 의해서 몸세포의 질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의 질의 여하에 따라 체질만이 아니고 사고 방식마저도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리시다 게이지 박사는 과연 암은 난치병인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떠한 동물에도 식성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령 뇌는 뽕잎을, 소와 말은 목초를, 그리고 맘못은 이끼를 좋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인간은 몸의 구조에서 생각해 볼 때 초식 동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곡식과 야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므로 우리들 음식물로서 가장 무난한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식물을 중심으로 한식 생활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듯합니다. 현대 영양학은 인간이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장관에서의 생리적인 조혈 현상이 절식, 단식이라든가 심한 설사로 인해 억제되면 이번에는 체세포에서 적혈구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현상이 예민한 조직이 바로 피하지방입니다. 즉 먹지 못하든가 설사가 계속되는 일로 무척 숙적하게 되는 것은 생리적인 장조혈이 억제되어서 피하지방이 적혈구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로 되돌아오는 것은 물론 피하지방만이 아니고 근육, 간장, 비장 등의 조직도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생명에 직접 영향이 없거나 영양이 적은 조직일수록 보다 민감하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순환 혈액 중에 적혈구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인체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암이라는 종양도 다른 정상 체세포와 같이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암세포도 적혈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혈구는 암세포로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암 대책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쨌든 적혈구의 암세포화를 막게끔 하는 전신 상태를 새로 구축하는 일과 거기에 이미 발생한 암세포를 적혈구로 되돌아오게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방매를 기도한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가령 다른 정상세포는 적혈구에서 만들어지는데 3일간 걸린다면 암세포 같은 적혈구를 재료로 하여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즉 암세포는 함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재빨리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혈구의 암세포가 어떤 조건하에서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면 암이 난치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료되기 쉬운 병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시다 게이지 박사는 적혈구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암이라는 병의 첨단 원인은 체질 및 혈액 성상의 악화에 있으므로 먼저 생활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즉 체질과 혈액을 질적으로 조화시킨 조건을 찾아 그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신적, 경제적, 시장할 면도 교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질과 혈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적혈구의 암세포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전신적인 시야에 거쳐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암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미 생긴 암세포를 적혈구로 돌아가게 하는 조정으로서 단식과 절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환자의 저항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계속 영양식과 포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혈액 성상을 악화시켜 암종의 증식을 촉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과 채식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식의 경우는 확실히 적혈구를 만드는 데 빠르지만 질적으로 취약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함부로 만들어진 조진한 조용의 적혈구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 채식의 경우는 적혈구 제조의 그 스피드는 완만하지만 그 질은 전자에 비해 강인한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양자 사이에는 명백한 상이점이 발견이 되죠. 과잉된 육식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기 쉬운 것은 지금 말한 것 같이 적혈구의 질이 조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제한함에 따라 염증이 호전한다든지 염증이 일어나기 어려운 체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채식에서는 음식물의 탄수화물을 단백질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조혈 과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적혈구라는 양복을 찢는 데 비유한다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육식과 채식에서 기성복을 만드는 경우와 맞춤 양복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혈액의 암이라는 백혈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병입니까? 혈액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등의 세포가 있는데 이중 적혈구는 장에서 음식물이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것입니다. 적혈구는 장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혈액 중에 있는 백혈구라는 세포도 적혈구와 같이 수수께끼 세포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아직 바르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20세기, 21세기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멀지 않아 큰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혈구는 우리의 장에서 음식물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확인되는데 백혈구의 정체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대책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어린아이들의 백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사고사를 제하고는 일본의 경우 이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첫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혈병은 순환 혈액 중에 백혈과 함부로 불어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거의 절망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은 암과 마찬가지로 이 병도 구제할 길이 없어 참으로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지만 40년 전 이 모리다 박사 이외에 백혈구는 적혈구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생리학계 발표하였을 때 안타깝게도 당신 정신이 올바른 정신가라는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그 길의 전문가라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백혈구는 세포의 발전 단계에서부터 말한다면 적혈구와 체세포, 고종조직 세포와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 3자 사이에는 체세포, 백혈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백혈구가 적혈구에서 온다고 하는 이러한 가역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흩어 지나가는 정도로 여러분이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혈구라는 그 발전의 과정에서 생각한다면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즉 적혈구에서 체세포로 전하는 과정의 정상 백혈구와 또 하나는 체세포에서 퇴행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유주세포, 다시 말하면 되돌아가는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의 경우에는 후자적 되돌아가는 백혈구가 순환 혈액 중에 불어납니다. 이 가역 백혈구는 소위 염증을 일으킨 국소에도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백혈구 침윤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런 이상 백혈구가 순환 혈액 중에 불어난다는 것은 백혈구가 전신성의 염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와는 효소의 결핍입니다. 세포학자 폴만 박사는 암은 체내 효소의 감약에 의해 발생한다고 발표하자 효소의 존재를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며 지금도 효소 열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폴만 박사는 건전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양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정상세포는 그 활동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인데 비해 그것이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암세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성에서 현기성으로 이양하는 것은 세포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카타라제라는 과산화 수소 분해 요소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라제를 감소시키거나 활성화를 줄이는 조건은 혈액의 산독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라제라는 이 효소는 바로 우리의 전통 된장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양양의 수양원에서 암 환자들 돌봐줄 때 정통 된장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여서 그들에게 좋은 효과를 본 것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타라제를 감소시키거나 활성을 줄이는 조건은 혈액에 산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카타라제는 산성에 극히 약하며 pH 7 이하에서는 거의 활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비롯하여 잘못된 식생활, 스트레스, 공해물질 등도 역시 카타라제를 약화시키는 바람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모리시다 박사의 암에 대한 연구를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인내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암은 정신과 음식에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암은 세균이 아니면서도 아직까지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달로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암은 질환이 아니라 정신성 질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마음과 입에 문제가 있음을 이념하여 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수없이 강조했고, 입에 대해서는 입으로 나오는 것, 나쁜 말을 조심해야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을 무비판적으로 무지하게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암에 대한 확실한 치우치기 딱 정해질 수 없지만, 먼저 수술을 할 것인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오히려 몸을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주위 인사들 때문에 갈팡질팡하여 세월을 지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할 수 있는 정도의 부위라면 우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수술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수술이 나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보다 중요한 것이 관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이 성공했다고 함부로 생활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암은 전신성이기 때문에 약보다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암세포가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몸속의 피를 바꾸어 적혈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암제에 대한 독성의 피해를 적게 해야 합니다. 항암제 독성 때문에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체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구토하고 드디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저자 자신인 마르세이 박사 저자 자신은 암에 대해 직접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항암제 독성을 제거하여 정상세포가 파괴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고 심하게 구토도 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바로 미생물 발효요법과 온전한 호흡요법, 그리고 식이요법과 정신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에서도 식이요법과 미생물 발효요법, 그리고 온전한 호흡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든지 시기를 놓쳤든지 또는 본인이 수술할 의사가 없을 때는 수술하는 경우보다도 더욱 열심히 적혈구의 질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암세포는 싫어하고 정상세포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은 자신이 먹고 일하고 보고 듣고 마음가짐에 의해서 생겨난 생활병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면 분명히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움켜쥔 것들을 놓아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움켜쥔 채로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암은 당뇨, 고혈압, 비만, 지방간, 콜레스테롤처럼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떻게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성질의 질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행 역사가 너무 길고 9년이나 10년 정도가 지나야 1기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순전히 육체병만도 아니고 암의 성질이 도독처럼 좀도독, 절도, 강도, 조폭과 같이 다르기 때문에 다루는 방법도 다양하고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지금까지 어렵게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당뇨나 고혈압보다 더 쉽게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암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소개하면, 어느 암 환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암은 절대로 나을 수 없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암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가 하나님, 암은 분명히 나을 수 있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암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의 암은 분명히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암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어떤 암의 치료와 방법을 먼저 구상하기 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닫혀있던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들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